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인기 없는 이야기, 또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란 쿠데타 세력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교육과 언론도 장악하고요. 시민단체와 문화 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지방선거와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의 입에서 직접 개헌을 하자라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예전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러분 듣기에 헷갈린다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본질이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잡범, 사기꾼, 탐관오리 이런 성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일이 해석이 됩니다. 애초에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쟤네들 입장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정상적인 어떤 공동체나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시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본인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세계관 자체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 청와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면전에서 뭐라고 했죠? 너 개헌하기 전에 니는 연임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부터 해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속보로 전 언론사에서 다 다루는 중대 사안이 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장동혁이란 인간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장동혁은 한국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107석을 갖고 있는 공당의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란 인간의 정치적 성향은 예전부터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띄었다고 할지라도 이 장동혁을 감싸고 있는 공적 직함, 뭐죠?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공적 직함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초청도 받은 것이고 언론에서 그의 언행을 속보로 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자 이재명의 독재를 직접적으로 현실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재, 현실에서 이재명의 연성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조은하 씨르나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07석인데 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이 단순화된 명제는 사실 현실이 아니죠. 속상한 일들,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메타서사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107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다수결로서 과반 이상이 넘어가면 법이 바뀌는데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고 또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의석수를 막을 수 없는 의석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뽑아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국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국힘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방선거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힘에서 또 10명 이상 배반을 하면 개헌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원내 교섭권을 갖고 있고 상임위를 배분받을 수 있고 청와대의 대통령의 접견권을 갖고 있고 이런 공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원내 교섭권이 없는 정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의 독재를 막겠다는 건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 이재명을 법판에 세워서 감옥을 보내는 거잖아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이재명을 감옥에 넣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권 박저항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양당제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당이 싫다고 해서 나갔을 때 사표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이 흡수된 것이 한국의 역사적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영역이다.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해결한다? 애초에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정치를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때리는 어떤 선명한 정치 구호,
또 단순화된 명제, 이것이 내 마음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괴리가 될 때가 많다. 오히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실은 복잡계입니다. 현실과 인간은 복잡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힘을 편드는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타협하고 중국에 넘어갔고 국힘에 넘어갔고, 탈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만 소신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애국 진영의 여론이 있잖아요. 어떤 의견에 동조하고 어떤 의견에 소위 말해 슈퍼챗이 터집니까? 무슨 얘기냐? 탈당파가 더럽다 이 얘기가 아니고, 탈당파나 국힘 옹호파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100%의 애국심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다 서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특정 진영은 이쪽은 깨끗하고 이쪽이 진짜야 라고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현실이 아닌, 전략이 아닌, 그것도 어떤 감정에 빠지는 피상적인 단면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애국 진영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재명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연성 독재를 위한 무혈 입성을 도와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조용히 동의하시는 분들이거나 점점 어떤 이런 의견들이 설득력을 갖춘다고 하면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힘이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역사, 미국의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의 역사를 단번에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장은 보수주의에서 우려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트럼프가 새롭게 창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화당의 라이노다 하면서 가짜 정치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도 새롭게 창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공화당 내에서의 내부 개혁이 정답이라는 걸 미국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런 실패와 과오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을 데이터 삼아 우리도 내부 개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 개혁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죠. 내부 개혁이 됐었으니까 장동혁과 김민수 같은 사람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방선거 이기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기는 선거라기보다 그 다음을 위한 버티는 선거로 가는 것이 곧 이김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기독교인인데 정치 얘기해? 라는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이 책 꼭 읽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당장!